여러분, 장이 제2의 뇌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우리는 건강을 신경 쓴다는 것이 보통 영양제를 잘 챙겨 먹는 것만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많이들 착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노후를 살고 싶다면 장 건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불편하거나 변비 때문에 고민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어서 답답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11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변화합니다. 그 중에서도 장 건강은 정말 중요한데요. 장이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은 우리의 기분과 면역력,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들이니 안심하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 건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바로 입에서부터입니다. 우리가 매일 분비하는 침, 이 침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침 속에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뮤신이 마치 스파이더맨의 거미줄처럼 우리 치아와 잇몸을 그물로 감싸서 보호해 줍니다. 나쁜 세균이 치아를 공격하려다가 이 그물에 걸리면 침 속의 항균 성분이 출동해서 그 세균들을 물리칩니다. 정말 신기하죠? 하지만 침은 모든 세균을 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세균들은 살려두거든요.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침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는 어떨까요? 밤에는 침 분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가 나고 목이 아픈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밤사이에는 침이 적게 나오니까 나쁜 세균들이 활개를 칩니다. 그래서 취침 전과 기상 후 양치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녁 양치질로 세균 수를 줄이고 아침 양치질로 밤새 쌓인 세균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겁니다. 낮에도 입냄새가 난다면 혀 닦기나 껌 씹기를 해보십시오. 껌을 씹으면 침이 골고루 퍼져서 숨어있는 세균까지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시니어분들이 고민하시는 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변비는 정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에 쌓인 노폐물이 독소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 여러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변비를 해결하는 4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서 장벽을 톡톡 두드려서 운송물이 왔어요.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자두와 차전자피가 변비에 정말 좋아요. 자두에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수분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권장량은 30g인데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고 불편할 수 있으니까 서서히 늘려가십시오. 두 번째는 물입니다. 아무리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도 물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식이섬유가 물을 만나야 부풀어 올라서 장 근육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평상시보다 더 많이 마실 필요는 없지만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장이 음식물에서 더 많은 물을 가져가서 변이 딱딱해집니다. 특히 열이 나거나 비행기를 오래 탈 때는 평소보다 물을 더 마시셔야 합니다.
콧속이 마르면 몸이 수분을 빼앗기고 있다는 신호니까 참고하십시오. 세 번째는 절대 참지 마세요. 변이를 느끼면 즉시 화장실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몇 번만 참아도 장 근육과 신경이요. 이 길이 맞나? 하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면 다음 배변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네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좋은 세균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좋은 세균들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배꼽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상체를 허벅지에 닿을 때까지 굽혔다 펴는 동작을 몇 번 반복해 보세요. 이 자세가 배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탄다. 속이 뒤틀린다. 배가 간질간질하다. 겁을 먹으면 오줌을 지린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죠? 이런 표현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장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에는 뇌 못지않게 복잡한 신경계가 있습니다. 이를 장신경계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소화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감정과 기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생아를 보세요. 아기들은 배가 부르면 기뻐하고 배고프면 울고 가스가 차면 칭얼댑니다. 아기의 감정 세계는 대부분 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연결은 계속되고 더욱 정교해질 뿐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겁이 많은 쥐와 용감한 쥐의 장내 세균을 바꿔서 이식했더니 성격이 바뀌었답니다. 겁 많던 쥐가 용감해지고 용감하던 쥐가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이건 장내 세균이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기분 나쁜 장은 은근히 뇌를 압박하고 건강한 장은 우리 기분을 확실히 좋게 만들어줍니다. 장에서 오는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다음번에 더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요. 소위 말하는 직감적인 결정에서 장의 역할이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어떤 분위기에서 드세요?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드시거나, TV를 보면서 드시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드시지는 않으시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를 방해하는 신경이 자극됩니다. 그러면 음식에서 에너지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소화 시간이 길어지며 결국 장에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상적인 식사 환경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감사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드시는 겁니다. 특히 시간에 쫓기거나 화난 상태에서 식사하는 건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식탁에서 혼나는 일이나 텔레비전을 힐끗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장에는 수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이 세균들 중 일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세균이고 일부는 해로운 나쁜 세균들입니다. 좋은 세균들은 정말 많은 일을 해줍니다. 비타민을 만들어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나쁜 세균을 억제하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반면 나쁜 세균들은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염증을 유발하고 소화장애를 일으킵니다.
최근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정 세균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를 사이코바이오틱스, 즉 마음을 바꾸는 세균이라고 부릅니다. 우울한 쥐에게 특정 세균을 주면 기분이 밝아지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다만 효과가 나타나려면 3-4주 정도 걸립니다. 즉각적으로 기분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항생제는 정말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약물입니다. 하지만 장내 세균에는 무차별적으로 작용합니다. 나쁜 세균뿐만 아니라 좋은 세균까지 모두 죽여버립니다. 마치 친구, 이웃,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몽땅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항생제는 3가지 방법으로 세균을 공격합니다. 세포막에 구멍을 내거나 독성 물질로 죽이거나 번식 능력을 없애버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생제는 바이러스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항생제를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세균만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말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증 폐렴이나 어린아이의 중증 감염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항생제를 먹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작은 알약 하나로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만약 항생제를 복용해야 한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끝까지 복용하십시오. 그리고 복용 후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고 발효식품을 드셔서 장내 환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건 좋은 세균만이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식이섬유입니다. 나쁜 세균은 이걸 거의 먹을 수 없어서 좋은 세균만 선택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식당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이런 구별이 있다면 좋은 세균들만 먹을 수 있는 특별 메뉴가 있는 셈이죠. 설탕 같은 경우는 충치 세균도 좋아하니까 프리바이오틱스가 아닙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달래과 식물로는 파, 아스파라거스, 양파, 마늘이 있습니다. 국화가 식물로는 치커리, 우엉, 돼지감자, 엉겅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건데요. 쌀이나 감자를 익힌 후에 식히면 저항성이 생겨서 소화되지 않고 식이섬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힌 밥, 식힌 감자, 차가운 초밥이 그런 모습 그대로 대장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면 장내 세균들이 너무 흥분해서 가스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안타깝게도 우리는 식이섬유를 너무 적게 먹습니다. 성인 하루 권장량이 30g인데 대부분 절반인 15g 정도만 드십시오. 너무 적은 양이라서 장내 좋은 세균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나쁜 세균이 승리하기도 합니다. 이제 실제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이건 장을 깨워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양치질로 밤새 증식한 세균을 제거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장 운동을 촉진하세요.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최소 30번은 씹으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시고
차가운 음식은 소화에 부담이 되니까 피하십시오. 김치, 요구르트,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포함시키시고 과식은 피하세요. 80% 정도만 채우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는 잠자리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십시오. 충분한 소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식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고 취침 전에 양치질로 밤새 세균 활동을 억제하세요. 그리고 독서나 명상, 음악 감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령별로 조금씩 다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60대에는 소화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시기니까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조리하시고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도 고려해 보십시오. 70대 이상에서는 장내 세균 다양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시기라서 더욱 세심한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 설사가 생겼을 때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이온 음료도 좋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 백미죽이나 바나나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드십시오. 2-3일 지속되면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성 변비의 경우는 식이섬유 섭취량을 서서히 증가시키고 물을 하루 8잔 이상 드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걷기나 요가가 좋습니다. 같은 시간에 화장실 가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복부 팽만감이 있을 때는 식사량을 줄이시고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콩류나 양배추 같이 가스를 만드는 음식은 피하시고 식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십시오. 속쓰림이 있을 때는 매운 음식, 커피, 술을 피하시고 소량씩 자주 드세요. 식후에 바로 눕지 마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장 건강에 좋은 식품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거든요. 김치는 한국인에게 맞는 유산균이 풍부하고 된장은 장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청국장은 프로바이오틱 효과가 정말 강력하고 캐피어에는 다양한 유산균과 효모가 들어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현미가 있습니다.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3배나 많아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고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인슐린과 올리고당이, 마늘과 양파에는 프럭탄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항염 작용을 하는 식품들도 있습니다. 생강은 소화를 촉진하고 염증을 억제해주고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요. 녹차의 카테킨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은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식품들도 있습니다. 가공육에는 아질산염 등 첨가물이 많고 정제당은 나쁜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고 과도한 알코올은 장벽을 손상시켜요. 인공 감미료는 장내 세균 생태계를 교란시킵니다.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탄산음료, 과도한 카페인도 주의하셔야 해요. 운동도 장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장 건강에 좋은 운동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 없이 전신 운동을 할 수 있고 자전거 타기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면서 장 운동을 촉진해 줍니다. 계단 오르기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고요. 근력 운동으로는 스쿼트가 하체와 코어 근육을 강화해 주고 플랭크는
복부 근육을 강화해서 장을 지지해줘요. 요가와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비틀기 자세는 장 마사지 효과가 있고 아이 자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다리를 벽에 올리는 자세는 혈액순환을 개선해줍니다. 운동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식후 최소 2시간 후에 운동하시고 운동 전 1시간에는 가벼운 간식만 드십시오. 운동 후 30분 이내에 수분을 보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니까 개인 체력에 맞는 강도를 선택하시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십시오. 만성 스트레스는 장내 세균 구성을 바꾸고 장벽을 약화시키며 소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은퇴, 건강 문제, 가족관계 변화 등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상과 호흡법이 좋습니다. 배를 이용한 복식 호흡,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 명상, 근육을 긴장시켰다 풀어주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 등이 있어요. 취미 활동도 중요합니다. 원에는 흙을 만지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고, 독서는 마음의 안정과 지적 자극을 주며, 음악 감상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줘요. 그림 그리기는 창의적 표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줍니다. 사회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과 소통, 친구들과의 모임, 봉사활동을 통한 타인을 돕는 기쁨, 종교활동을 통한 영적 안정과 공동체 의식 등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모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 주에는 규칙적인 양치질, 충분한 수분 섭취,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주에는 발효식품을 하나씩 추가하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식이섬유를 조금씩 늘려가세요. 세 번째 주에는 매일 30분씩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계단 이용하기 같은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 주에는 명상이나 호흡법을 연습하고 취미 활동 시간을 만들고 긍정적인 사고를 연습해 보세요. 건강한 장은 건강한 노년의 기초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스스로 회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침부터 시작해서 장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구강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둘째, 변비는 만병의 근원이니까 식이섬유와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절대 참지 마시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셋째, 장이 제2의 뇌라는 것, 기분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스트레스 없는 편안한 식사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넷째, 장내 세균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좋은 세균들에게 좋은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주시고 프로바이오틱스로 좋은 세균을 보충해 주세요. 다섯째, 항생제는 정말 필요할 때만 쓰시고 쓰신 후에는 장내 환경 회복에 신경 써 주세요. 여섯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도 장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신다면 몇 주 후, 몇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몸의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 소화가 잘 되는 느낌, 배변이 시원한 느낌,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을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장이 건강해지면 정말로 기분이 밝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장 속에서 좋은 세균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만들고 면역력을 높이고 기분 좋게 해주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세균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건강이라는 선물을 돌려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요. 빠르게 달려서 금방 지치는 것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달려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루 이틀 실수하거나 실천하지 못해도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위해 수십 년간 일해온 소중한 동반자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 몸을 위해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만 골라서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